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티비입니다. 테슬라와 미국 주식에 있어서 희망을 본 하루였어요. 테슬라의 주력이 이제 로봇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한 동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파월이 비둘기파로 변모를 했습니다. 산타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 증시나 세계 자산 시장에 내년부터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시간 새벽 3시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었습니다. 역시나 FOMC 금리 발표와 연준 파월 의장의 성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주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4% 정도 상승하며 마감을 했어요. 자, 연준 파월 의장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5.5%인데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이러면서 시장이 일제히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금리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크게 떨어지는 모습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 말 인플레이션이 2.4%까지나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연준은 최종 금리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자 나스닥이 장대 양봉을 쏟으면서 크게 뛰어 올랐어요. 14,733까지 올랐습니다. 자,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준 파월 의장의 강력한 비둘기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연준 파월 의장이 진짜 산타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자 오늘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 나스닥 빅테크들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좀 못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은 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테슬라는 0.49%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장중 228불까지도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크게 말아 올린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MC 금리 5.5%로 동결은 했고요. 12월 달 FOMC 회의에서는 이 점도표가 공개가 되었어요. 점도표를 보면 2026년까지의 기준금리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향후의 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는 것이죠. 2024년이 역시나 중요합니다. 2024년에 이렇게 점도표를 확대를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약 한 4.5%, 4.6% 정도로 내년 금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최소 3번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증시와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볼 근거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넘게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를 했지만 노동시장이라든지 미국 GDP라든지 아직도 굳건한 모습이죠. 물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기 하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경제 악화가 아닌 정상화 신호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인플레 승리 선언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그런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는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지만 양적 긴축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유지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금리는 최종 금리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5.5%가 이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내년 3월부터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 금리 전망치는 내년 4.6%, 최소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정책 완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CME 패드 와치를 봐야 되겠죠. 다음 FOMC 회의는 내년 1월 31일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역시나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죠. 83.5%의 금리 동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원래 5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20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겠다. 66.7%라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면은 자, 이 수준까지 이르른다라는 건데요. 일단 시장은 내년 6번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간 현 연준 의장의
매파적 성향을 봤을 때 오늘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점은 내년 이 근원 PC 인플레이션, 이게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점이죠. 이게 2.6%에서 2.4%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상당히 고무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3%대 후반대 실업률에서 내년에는 4.1%대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가 하강을 한다라는 뜻이죠. GDP 역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방 기준금리는 4.6%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시장은 산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연말 연내까지는 괜찮은 모습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96% 오늘 상승한 239.2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 주었고, 밑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간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반등의 신호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망치형, 그러니까 이 바텀 바닥에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올린 듯한 그런 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다른 주식이 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못 오른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FSD 호재라든지 중국 내 FSD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30불에서 245불대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이 영상을 봐야 되겠죠. 범블비가 2022년 9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1이 올해 3월에 나왔었죠. 자, 드디어 제너레이션 2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훨씬 더 사람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음악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처럼 뭐 주변을 둘러보고요. 자기 손가락도 확인해보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테슬라가 직접 디자인한 액추에이터와 센서입니다. 목도 관절이 2개 있다라고 하고, 상당히 지금 날씬해지고 키가 170이라고 해요. 30% 걸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훨씬 더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죠. 자, 뭐 성능에 손실 없이 무게를 10%나 10kg 감량을 했다라고 해요. 자, 바디 밸런스도 좋고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정말 사람 같습니다. 11개의 액추에이터가 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요,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불이 들어오죠. 자, 어떤 손가락에 쓰여지고 있다, 촉감이 있다라는 거 센서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산업 현장에 이제 곧 투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춤추는 게 아직 실력은 일론 머스크 수준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춤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다 설명드렸어요. 성능의 sacrifice, 희생 없이 10kg이나 중량을 줄였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졌겠죠. 작은 배터리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걸음걸이가 30% 빨라졌다라는 데가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역시나 테슬라가 뽐내는 건 여기 손가락이죠. 손가락에 센서가 다 달려있고 부드러운 움직임, 삶은 달걀까지 집어내는 움직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옵티머스가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설 일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디자인이면 가정에 한 대를 놓더라도 괜찮겠죠? 자, 전에 제너레이션 1이라든지 초기 디자인은 너무나도 로봇스러웠어요. 디자인에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친근한 디자인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부품의 소형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말하길 So much engineering has gone into the hand. In a year, it will be able to thread a needle. 자, 너무 많은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기술이 손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손에 집착을 하는데요. 인류의 발전은 이 손과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동작과 기능이 가능한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질까지 가능한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했고요. 이것에 주목한 일론은 이 기술을 손에 많이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 향후 1년 이내면은 이제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요. 끝판왕 로봇가 1년 안에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이제 모두 잘 생존합시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안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서 잘 생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레이어드 님도 솔직히 미친 속도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투박한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1년 안에 이렇게 정말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로봇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미친 속도라는 거죠. 자, 이 말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결국 테슬라 끝판왕 상품은 로봇이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러한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손가락은 따라하기 힘들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역시 머리의 차이죠. 테슬라는 리얼월드 AI를 FSD로 계속해서 완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통해서 뭐 사물과 현재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로봇에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선 산업 현장에 투입이 돼서 스스로 알아서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훈련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디오만 넣어주면 훈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에도 팔고요. 각 가정에도 이제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옵티머스를 보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테슬라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멕시코 건설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제 테슬라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매크로 상황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기가 상하이라든지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도 계속해서 생산 캐파 확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만큼 멕시코 공장 건설이 언제 착수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빠르면 내년 초에는 충분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모델 2와 관련돼서는 개발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 생산 라인 설계가 중요하죠. 획기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뭐 생산 라인 설계가 끝나야지 모델 기가 멕시코가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건설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델 3 보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사라진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자, 미국 국세청에서는 새로운 세금 보조금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테슬라는 이를 수치를 했는데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도 RWD와 롱 레인지가 현재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테슬라가 4분기 약 한 47에서 48만 대 정도, 그러니까 분기 최고 수치의 딜리버리를 달성을 해야지 테슬라의 연내 딜리버리 목표인 180만 대를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리버리 푸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3 구매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은 연내 인수를 해야 되겠죠. 아마 4분기 딜리버리 푸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델 3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7,500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고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할 수 있고 기가 네바다 배터리 공장도 지금 확장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스는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딜리버리 푸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Compare the Market이라는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올해 포드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자동차 브랜드라고 해요. 자, 테슬라는 여기서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검색된 브랜드라는 건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도 자, 대부분의 이 선진국들 서유럽권은 다 테슬라가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유럽에는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러니까 유럽 3사, 독3사가 있는 그런 곳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가장 많이 검색된 브랜드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155개 국가 중에서 29개국에서 테슬라가 1위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올해 1등은 토요타예요. 토요타는 당연히 일본, 호주,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죠. 또 아프리카랑 캐나다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등은 BMW인데 중국에서 인기가 많네요. 자, 상당히 고무적인 건 테슬라가 2022년까지는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보시면 테슬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위권에 들어본 적이 2022년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2023년에 껑충 뛰어 올라서 2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사이버 트럭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 올해 사이버 트럭이 나오자
구글 서치가 껑충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2등에 올랐다. 사이버트럭의 후광 효과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등부터 5등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2019년에는 BMW가 1등이었는데 지금 3등으로 내려왔고 토요타가 아직까지는 1등입니다. 테슬라가 순위권 밖이었는데 2023년에 2등으로 올랐어요. 자, 그리고 아우디랑 메르세데스 벤츠가 4, 5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제품도 잘 팔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생산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로봇도 만들 수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테슬라 공장 내 효율성도 올라가고 이것 역시, 이 제품 역시 끝판왕 제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행복한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